하루에도 몇 번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이 있으셨죠? 검진표에 굵은 글씨, 중성지방 상승, 허리둘레의 숫자, 그리고 처방전의 한 줄 스타틴. 이 약은 심장마비의 문턱에서 많은 생명을 지켰지만 대사증후군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같은 답은 아닙니다. 오늘 바버라 로버츠의 책이 들려주는 진실을 따라 약과 생활의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혹시 당신의 몸이 원하는 답은 다른 곳에 있을까요? 저자 바버라 H. 로버츠는 심장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본 현실은 단순했습니다. 같은 스타틴, 다른 몸. 어떤 이는 심근경색을 막았고 어떤 이는 근육통과 피로로 일상을 잃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책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정확한 선택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우리 이야기도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대부분 LDL 줄이자로 향합니다. 하지만 책은 말합니다. 과거 심혈관 병력이 없는 사람, 특히 여성과 저위험군에서는 스타틴의 절대 이득이 작을 수 있다고. 대신 혈압 허리둘레, 중성지방과 HDL 같은 대사 지표를 묶어보라고요. 혹시 지금 바꿀 건 약의 강도가 아니라 문제의 초점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유를 확인해 보시죠. LDL은 위험 신호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대사증후군의 불씨는 복부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에서 타오릅니다. 책은 숫자 정상이어도 염증과 혈관 기능이 나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약 없이도 식사수면 움직임을 바꾸자 흉통이 사라진 사례도 전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바뀝니다. 수치를 낮출까 해서 불씨를 끌까로. 방향이 달라지면 결말도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약을 끊자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 맞는 결정을 돕는 가이드입니다. 책은 절대 위험, 필요치료수 NNT를 통해 이득을 수치로 보여주고 부작용과 대안을 투명하게 비교합니다. 대사증후군인 당신이 주치의와 더 좋은 대화를 나누게 하는 언어를 드릴게요.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바로 실행할 2주 계획까지 가져가실 겁니다. 허리둘레 증가, 높은 혈압, 공복 혈당 상승, 중성지방 증가, 낮은 HDL. 이 5조각이 모이면 불길은 커집니다. 로버츠는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이 호르몬과 염증 물질을 뿜어 혈관을 예민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이때 스타틴은 경보를 낮춰줄 수 있지만 불의 근원은 여전히 남습니다. 지도를 외우면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씨를 건드리는 선택을 준비해봅니다. 인슐린은 문지기입니다. 세포 문을 열어 포도당을 맞이하죠. 하지만 대사증후군에서는 문지기가 둔해져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혈당은 떠돌고 간은 중성지방을 더 만듭니다. 혈관은 끈적해집니다. 책은 이 단계에서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이 불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약이 문을 대신 열어주진 않습니다. 문지기를 다시 훈련시키는 길이 필요합니다. 책은 상대 위험이 아닌 절대 위험을 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2% 위험이 1%로 줄면 상대 50% 감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명 중 1명 차이입니다. 필요 치료수는 여기서 나옵니다. 당신의 위험이 얼마나인지, 약이 줄일 수 있는 절대 폭이 얼마인지 알아야 현명합니다. 수치의 착시를 벗기면 당신에게 맞는 균형이 선명해집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을 줄여 혈중 LDL을 낮춥니다. 일부는 중성지방을 다소 낮추고 염증 지표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하지만 대사증후군의 핵심인 인슐린 저항성에는 직접 해법이 아닙니다. 책은 도구 상자 속의 한 공구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필요한 못에 쓰면 든든하지만 모든 문제를 망치로 두드릴 순 없습니다. 로버츠는 과거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뇌졸중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스타틴의 이득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하죠. 특히 남성 고위험군에서 절대 위험 감소가 큽니다. 반면 대사증후군이라도 심혈관 사건 이력이 없다면 이득은 개인 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책은 심혈관 병력이 없는 여성, 저위험군, 고령의 일부에서 스타틴의 절대 이득이 작을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통계의 평균이 개인의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럴 땐 약의 강도를 올리기보다 생활 개입으로 대사불씨를 끄는 편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험도가 첫 문장이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에서는 LDL만 보지 말고 BLDL과 중성지방 HDL 비율이 도움이 됩니다. 복부 비만과 고중성지방은 작은 LDL 입자와 동반되기 쉽거든요. 책은 식습관 개선이 이 비율을 빠르게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수치의 방향이 달라지는 걸 보면 동기부여는 더 강해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 바뀌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로버츠는 근육통, 약함, 야간쥐남 등 근육 관련 증상을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기록합니다. 코큐텐 합성 저하가 한 원인으로 거론되며 저용량 전환이나 약물 휴지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 비타민 D 부족도 유사 증상을 만듭니다. 이런 증상은 숨기지 말고 적어두세요. 의사와 상의해 용량 간격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서 민감한 이슈, 혈당입니다. 일부 스타틴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소폭 올릴 수 있습니다. 책은 위험 대비 이득을 저울질하되 특히 당뇨 전 단계라면 식사와 움직임을 먼저 최적화하라고 조언합니다. 약을 시작하거나 증량할 때는 혈당 변화를 함께 추적하세요. 변화는 느리지만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일부 환자는 단기 기억력 저하나 멍함을 호소합니다. 모든 이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책은 사례를 소개하며 개별 반응을 중시합니다. 일과성이라면 관찰, 지속되면 약 변경이나 용량 조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지 변화는 일기와 주변의 피드백이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간 효소 수치가 약간 오를 수 있으나 대부분 경미하고 일시적입니다. 책은 증상이 없고 경미하다면 급히 중단하기보다 추적 관찰을 권합니다. 황달, 극심한 피로, 소변색 변화가 동반되면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안전망을 깔면 두려움은 줄고 선택은 선명해집니다. 수치 뒤에 숨지 말고 몸의 신호를 보세요. 책은 자몽 주스가 일부 스타틴의 혈중 농도를 올려 부작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정 항생제, 항진균제, 심혈관 약물과도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복용 약 건기식 차까지 목록을 적어 의사와 공유하세요. 작은 한 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정보를 연결하는 습관이 안전을 만듭니다. 스타틴은 코큐텐 합성을 줄일 수 있어 일부에서 근육 증상과 피로에 연관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책은 확정적 처방 대신 증상이 있는 경우 한시적 보충을 시도해보는 임상적 접근을 소개합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큽니다.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할 땐 의사와 상의해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점검하세요. 로버츠는 여성에서 1차 예방의 스타틴 이득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호르몬 변화, 체구, 약물 감수성 차이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계획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면 스타틴은 금기입니다. 여성의 심장은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의 맥락을 치료의 문장에 넣어야 합니다. 고령에서는 약이 늘어납니다. 스타틴은 다른 약과 상호작용하거나 근육 약화로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책은 절대 위험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 용량을 낮추거나 간헐 복용 같은 전략을 사례로 보여줍니다. 퍼즐을 줄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적은 약으로 더 나은 하루,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혈압, 나이, 흡연, 콜레스테롤 지표, 가족력, 이 데이터를 모아 당신의 10년 위험을 그립니다. 책은 숫자와 삶을 함께 보자고 권합니다. 스트레스, 수면, 신체 활동은 계산기에 없지만 위험을 바꿉니다. 종이에 당신의 지표를 적고 목표를 곁에 적으세요. 지도와 목적지가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길 찾기가 쉬워집니다. 책은 질문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저의 절대 위험은 몇 %인가요? 이 약의 NNT는 목표는 LDL뿐인가요? BLDL과 중성지방 HDL도 보나요? 부작용이 생기면 간헐 복용이나 저용량 전환이 가능한가요? 카드처럼 준비하면 대화는 짧고 깊어집니다. 의료 결정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일부는 격일 복용이나 주 3회 저용량 전략으로도 지표를 관리합니다. 책은 개인 반응 차이를 인정하고 증상 수치 삶의 균형을 맞추는 현실적 타협을 제시합니다. 모두에게 정답은 아니지만 모두에게 질문은 가능합니다. 나의 몸은 어떤 패턴을 허락하는가? 실험은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안전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기저질환과 약물, 음주 패턴, 갑상선 비타민 D 상태, 근육간 질환 병력, 책은 시작 전 체크리스트를 권합니다. 기본 수치, LDL, BLDL, 중성지방, 간 효소, 공복 혈당을 기록하면 이후 판단이 쉬워지죠. 출발선이 선명해야 변화가 보입니다. 서둘러 뛰기보다 신발끈부터 단단히 묶어볼까요? 책은 가공을 줄이고 올리브유, 생선, 콩류, 채소, 통곡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패턴을 권합니다. 이 식사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을 돕는 경향이 있어 대사증후군의 중심을 겨냥합니다. 포만감과 만족감을 주어 지속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맛있게 오래가는 식사, 수치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단음료는 흡수가 빠른 연료입니다. 불이 번지듯 혈당과 인슐린이 치솟고 곧 가라앉죠. 책은 이 롤러코스터가 지방 합성과 식욕을 자극한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식이섬유가 많은 탄수화물로 속도를 늦추세요. 같은 칼로리라도 도착은 다릅니다. 천천히 타오르는 장작을 선택하는 셈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담즙산을 붙잡아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귀리, 보리, 사과, 콩류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책은 약 대신이 아니라 약과 무관하게 건강을 올리는 기본기로 제안합니다. 하루 5에서 10g의 수용성 섬유부터 시작하면 속도와 포만감이 함께 달라집니다. 작은 그물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적절한 단백질은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하고 식욕을 안정시킵니다. 생선, 콩두부, 살코기, 요구르트를 식사마다 균형 있게, 책은 과도한 포화지방보다 식품의 전체성을 보라고 권합니다. 포만감이 오래가면 저녁의 달콤한 유혹도 조용해집니다. 배고픔이 사라지면 변화는 쉬워집니다. 올리브유, 견과, 아보카도의 불은 은은합니다. 혈당을 급히 올리지 않고 식사의 만족을 높여줍니다. 책은 기름을 피하라가 아니라 좋은 기름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단, 양은 손바닥 두께의 상식으로, 지방은 을의 과장이 쉬우니 온기를 유지하는 선에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 신호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책은 생선 섭취를 우선으로, 필요시 보충은 의료진과 상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 개인 질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도는 줄이고 숨은 깊게, 바다는 잔잔할수록 먼 항해가 가능합니다. 일부 발효 홍국은 스타틴과 유사한 성분을 포함할 수 있어 지질을 낮출 수 있지만, 책은 품질 변동과 간 근육 부작용 가능성, 약물 중복 위험을 경고합니다. 자연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선택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중복 상호작용을 점검하세요. 숨은 칼날은 반짝이지 않습니다. 니아신은 과거 HDL 상승과 지질 개선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홍조, 간효소 상승, 혈당 영향 등 부작용과 최근 근거의 제안을 함께 소개합니다. 특히 대사증후군에서는 혈당 관리를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보충제는 더 많이보다 맞는가가 먼저입니다. 결정 전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물 스테롤 스타놀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 LDL을 약간 낮출 수 있습니다. 책은 식사 전반의 질을 먼저 다진 뒤 작은 도구로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마트의 라벨을 읽고 하루 섭취량을 과하지 않게, 작은 승리는 큰 습관의 씨앗입니다. 과장 없이 성실하게 쌓아봅시다. 책은 식사 후 짧은 걷기가 혈당과 중성지방에 유익하다고 강조합니다. 근육이 당을 끌어당기며 식곤증은 옅어지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생활 속 움직임이 대사불씨를 시킵니다. 오늘 저녁 젓가락을 내려놓고 현관문까지의 10분을 선물하세요. 근육은 포도당의 창고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창고 문은 닫힙니다. 책은 주 2에서 3회 전신 근력 운동을 권합니다. 큰 근육부터 간단하게 스쿼트 벽푸시 밴드로우. 무거움이 아니라 꾸준함이 답입니다. 창고가 넓어지면 혈당의 파도는 잦아듭니다. 수면이 짧거나 끊기면 식욕 호르몬이 요동치고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책은 이 간단한 진실을 반복합니다.
침실을 어둡게 같은 시간에 눕고 일어나기, 카페인은 오후에 닫기. 밤이 진화하면 아침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대사는 밤에 회복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올리고 혈당과 혈압, 염증을 자극합니다. 책은 간단한 호흡, 짧은 명상, 자연 속 걷기를 약 같은 습관으로 소개합니다. 마음이 내려앉으면 식욕도 조용해집니다. 불길은 바람이 없을 때 사그라듭니다. 당신의 바람을 잠시 멈춰보세요. 알코올과 과당이 많은 음료는 중성지방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밤의 술과 탄산은 간에 기름을 붓습니다. 책은 줄이는 대신 바꾸기를 권합니다. 물, 무가당 탄산수 허브티, 주 1에서 2회로 제한하고 식사와 함께 천천히. 작은 전환이 대사 선로를 바꿉니다. 흡연은 염증과 혈관 손상을 가속합니다. 대사 증후군에서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책은 금연이 어떤 약보다 빠른 위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니코틴 대체, 상담, 가족의 지지가 불 끄기의 도구입니다. 불을 끄는 첫걸음, 오늘 일정에 넣어주세요. 책은 염증의 힌트로 고감도 CRP를 언급합니다. 염증은 대사와 혈관을 이어주는 숨은 실입니다. 갑 하나로 결론을 내리진 않되 지중해식 운동 수면은 CRP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길의 연기를 보는 눈을 가지면 불씨를 더 빨리 찾게 됩니다. 48세 김 씨는 대사증후군으로 스타틴을 시작했고 3달 뒤 무릎 위로 묵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증상일기를 들고 의사를 찾았죠. 용량을 낮추고 격일 복용, 식사와 산책을 강화했습니다. 한 달 뒤 통증은 옅어지고 수치는 비슷하게 유지됐습니다. 그의 말, 저는 도망치지 않고 조정했습니다. 55세 이 씨는 LDL은 경계였지만 중성지방 HDL 비율이 높았습니다. 책의 조언대로 당 음료를 끊고 식후 1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8주 후 비율은 절반 가까이 낮아지고 아침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숨이 길어지니 하루가 길어지네요. 약은 그대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62세 박 씨는 2년 전 심근경색을 겪었습니다. 스타틴과 지중해식, 금연을 함께했고 복부둘레와 중성지방이 줄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약은 방패, 생활은 전술입니다. 책이 강조하는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고위험군에서는 방패를 놓지 않되 전술로 불씨를 끄는 것. 두려움은 전략 앞에서 줄어듭니다. LDL이 정상이었음에도 심혈관 사건이 온 사례가 있습니다. 책은 수치 정상 이꼬르 안전이라는 착각을 경계합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고중성지방이 만든 염증과 혈관 기능 저하가 배후였죠. 그래서 우리는 지표를 묶어보고 몸을 문장 전체로 읽어야 합니다. 한 단어로는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책에서 배운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 물 1컵, 5분 스트레칭, 단백질 중심의 첫 끼. 이 3줄이면 혈당 롤러코스터는 완만해집니다. 다짐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아야 지켜집니다. 오늘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몸은 작은 일관성에 크게 반응합니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채소와 통곡을 먼저 담으세요.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면 당의 속도가 늦춰집니다. 책은 우선순위의 재배치를 작은 기술로 소개합니다. 접시의 절반을 채우고 단백질을 곁들인 뒤 나머지를 결정하세요.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저녁에 단맛이 포기되지 않는다면 계약하세요. 일주일 2번, 식사 직후 소량, 산책과 세트로 책은 없애기보다 관리를 현실적 전략으로 제시합니다. 계약은 약속이 되고 약속은 습관이 됩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단맛을 관리해봅니다. 체중보다 허리둘레, 수치보다 컨디션, 책은 느낌의 데이터화를 권합니다. 일주일에 1번, 허리둘레, 수면 시간, 식후 졸림, 산책 횟수를 적어보세요. 숫자와 느낌이 나란히 있으면 다음 한 주의 전략이 보입니다. 데이터는 차갑지만 방향은 따뜻합니다. 1주차 목표입니다. 식후 10분 걷기 하루 2회, 가공당 음료 0, 아침 단백질, 점심 채소 절반, 수면 7시간. 약은 변동 없이 유지하며 몸의 변화를 기록하세요. 책의 메시지처럼 먼저 생활, 그 다음 조정입니다. 작은 성취가 동력을 만듭니다. 2주차엔 근력 운동 2회,
통곡 치환 2회, 저녁 단맛, 계약 실행, 술은 주 1회 이하로 가능한 한 같은 시간에 잠들고 아침 물과 스트레칭을 이어갑니다. 수치가 아직 변하지 않아도 몸은 이미 방향을 배웠습니다. 조급함 대신 성실함을 택하세요. 책은 모든 높은 LDL, 이꼬르 강한 스타틴 공식을 경계합니다. 대사증후군에서 목표는 불씨를 끄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 갑상선 문제, 약물 상호작용이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먼저 교정하세요. 성급한 증량보다 원인의 확인이 안전합니다. 의료진과 단계별로 가면 시행착오는 줄어듭니다. 체중은 물과 식사의 일시 변화를 크게 반영합니다. 책은 허리둘레와 온맵시의 변화를 더 신뢰하라고 조언합니다. 내장 지방이 줄면 수치보다 먼저 몸이 알려줍니다. 줄자는 솔직합니다. 허리는 위험의 창입니다. 그 창이 좁아질수록 당신의 내일은 넓어집니다. 5회 1 LDL만 낮추면 끝 마이너스 대사증후군은 다각형 문제입니다. 5회 2 자연이면 안전 마이너스 홍국도 부작용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5회 3 간수치 상승 이꼬르 즉시 중단 마이너스 경미하면 추적이 우선입니다. 책은 흑백 대신 회색의 지혜를 권합니다. 맥락 속에서 판단하세요. 이 영상은 책의 통찰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신의 병력, 약물, 생활은 고유합니다. 약의 시작 중단 변경, 보충제 사용, 검사 해석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결정하세요. 함께 결정할 때 결과도 함께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스타틴의 진실을 넘어 당신의 몸이 원하는 균형을 배웠습니다. 약은 방패, 생활은 불을 끄는 물. 이제 선택은 선명합니다. 내일 아침에 물 1컵, 식후 10분, 채소 한 접시로 시작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실행이 변화의 다른 이름입니다.